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지난번에 정경림 교수님의 판결문과 최강욱 의원님의 판결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이하고 부당한 재판은 거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겠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방법을 잘 찾아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무튼 말을 해놨으니 저도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정리되는 대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범동 씨의 항소심 재판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범동 씨의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나온 결과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사모펀드 항소심에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며 정경심 교수는 공모에 없었다. 즉 정경심과 공모는 없었다. 이게 판결문의 핵심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 판결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께서는 그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보시면 이래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이 옳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조범동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공모가 없었다라고요. 그리고 또 이 정경심 교수님의 판결문을 보면서 최강욱 의원께서 하신 이 말씀, 이래도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울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경심 교수님의 이 판결문을 보시면 정경심 교수님이 유죄라고 그래서 4년을 선고한 그 판결문의 핵심은요 3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따님의 입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드님의 인턴 기록에 대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엉터리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못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정경심 교수께서 미공개 주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불이하게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정경심 교수님이 그 4년형을 선고받게 된 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조범동 씨 항소심 재판에서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연구비를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한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고를 했는데 한쪽 재판에서는 그것 때문에 4년 동안 4년이라는 형을 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두 판사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내리고 있는 거죠. 분명히 증거는 같았거나 비슷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이 수많은 재판에서 많은 판사님들이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비해서 유독 몇몇 이런 재판에서는 도저히 법과 양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하던 사람들이 사형을 당해서 교수형에 처해지고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고문을 당해서 유죄 선고를 받은 다음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인생을 헛되이 보내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하물며 소파가 돈을 받았다고 의자가 돈을 받았다는 희한한 그런 판결을 내려서 전직 총리께서 감옥에서 2년을 보낸 그런 나라입니다.
누가 봐도 법과 양심으로는, 그리고 정거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들을 우리는 수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에 대한, 정경심 교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지는 이 판결 뒤에는 뭔가가 이렇게만 몰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저는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정관예우입니다. 그런데 정관예우라는 말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관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정관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정관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일 말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야, 저기 있는 저 사람 돈을 빼앗아줘. 그러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뒤에 너에게 절반 줄게.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제가 공모를 해서 저기 있는 저 제3자의 돈을 빼앗아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다가 한 몇 년 뒤에 같이 빼앗은 이 사람에게 절반을 나눠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저하고 같이 공모해서 일을 저지른 이 사람하고는 범죄자입니까? 범죄자가 아닙니까? 남의 돈을 빼앗았는데요. 그리고 둘이 나눠 먹었는데요. 나는 당장 그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몇 년 뒤에 저에게 와서 자신의 목 절반을 받아갔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과 저는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죠? 사기를 친 거죠. 제가 만일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야, 저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흐트러져. 그러니 저 사람 좀 죽여줘. 그리고 저 사람을 죽여주는 대신에 내가 나중에 너에게 이런 거를 해줄게.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제가 원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사람을 죽여준 이 사람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과 저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살인범이고요. 그리고 저는요, 살인 교사범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을 죽게 했으면요,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게 했으면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을 지시했으면 살인 교사범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대기업이 판사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저기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줘.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돈을 갖고 있다가 어디다 맡겨놓을게. 그러면 너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또는 몇 년 뒤에 판사 그만두고 나와서 그 로펌에 가서 내가 맡겨놓은 돈을 다른 명목으로 받아. 그래서 그 사람이 몇십억, 몇백억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 판사는요, 사기범 아닙니까? 사기범이죠. 판사의 탈을 쓴 사기범이죠. 그래서 정관 사기범입니다. 판사직을 거쳤던 정관인 사기범이라는 거죠. 정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사람들을 죽여줘. 그래서 판사가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사람들이 곧바로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독재자를 돕기 위해서 판사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의 판결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죠. 그 판사가 정말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사형언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사건들에 대해서요. 그러면 판사는 살인자입니다. 대신 살인의 대가로 보장받는 거죠. 국회의원을 보장받고 장관직을 보장받고 아들과 딸과 사위와 며느리가 좋은 직장을 보장받는 거죠. 그러면 정관살인범 아닙니까? 판사입니까? 그 사람이? 정관살인범이죠. 판사를 빙자한, 판사의 탈을 쓴 살인범이죠. 여러분, 최근의 재판 결과들을 한번 보십시다. 모 재벌이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한꺼번에 다 봐주는데, 그랬으면은 그 재벌이 저쪽 저수지에, 저쪽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저수지에 수백억을 모아두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판결 내린 판사가, 또는 처음부터 선고를 적절히 알아서 해준 그 검사가 그만두고 나가서 그 로펌에 들어가면 이유를 붙여가면서 저수지에 모아놨던 그 돈을 주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한꺼번에 잘 먹었는데요. 그렇게 정관 사기질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국민들의 눈치가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하지 않고 요만큼을 해줍니다. 야, 이건 미안해. 내가 너를 무죄로 만들어주고 싶고, 또는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싶지만 그것까지 하면은 너도 욕먹고 나도 목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 내가 요만큼 해줄 테니 나머지 그 남은 거는 고등법원 가서 해. 그리고는 저수지를 향해서 열심히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퇴직하고 나가겠죠. 그리고 그 로펌에 저수지를 찾아가서 그 저수지에 모아놨던, 전해져 있던 돈을 챙겨가면 되는 거죠. 또 고등법원 판사는 또 어떻습니까? 고마운 후배 판사 때문에 나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저놈이 다 먹어버리면 나는 먹을 게 없었는데 고맙게도 이만한 문제를 요만큼 줄여줘서 요만큼 남겨줬거든요. 요 남겨준 건 이제 내가 없애주고 내가 또 그 저수지에 가서 모여있던 돈을 챙겨가면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안 봐도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판사고 그 사람들이 검사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정관예우라는 말을 붙여서 그 사기 행위를, 그 살인 행위를, 그 강도 행위를 그냥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러짓기만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3년만 하지 말아라, 1년만 하지 말아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 그만두고 나가서 저수지에 숨겨놓은 거 그거 함부로 찾아가면 안 되니까 1년간은 수임하지 마. 그래서 이번에 그걸 3년간 수임하지 마 그랬더니 난리가 납니다. 지금 여러분, 분명히 사기인데 사기를 치지 마. 1년만 사기를 치지 마. 야, 우리가 좀 강하게 할 테니 3년만 사기를 치지 마. 여러분, 법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왜 사기를 치라고 합니까? 1년 뒤에는. 왜 3년 뒤에는 사기를 치라고 합니까? 사기를 쳐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까? 막아야죠. 못 치게 막아야죠. 그래서 conflict of interest라는 제도, 이해상충관계라는 이 이론을 가지고 절대 수임을 못하게 막는 영국의 변호사 협회도 있습니다. 자격 정지시키고요, 바로 재판에 불러들이는 그런 영국 변호사 협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 협회는 왜 이런 걸 못합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왜 1년 뒤에는 사기를 쳐도 되고 3년 뒤에는 사기를 쳐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영원히 못 치게 해야죠. 정관들이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교수대에서 빼앗아 가고서도,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책임도 지지 않고 장관도 하고요, 변호사 국회의원도 하고요, 대법관도 합니다. 세상에 살인범들이요. 여러분, 이 정관에 관계된, 정관 이후에 정관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억울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기를 당하지 않고요, 억울하게 사기를 막 당하고, 억울하게 살인을 당하고, 억울하게 강도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려면 정관들이 나서서 불이한 판결을 만들어내고 기소조차도 조작하는 이런 일들은 처음부터 없어야 됩니다. 영원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재판하고 제대로 기소하는 검사들이, 제대로 재판하는 판사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몇몇, 이 다음에 정관 예우를 받아서 정관 사기를 치고 정관 살인을 하고 정관 강도짓을 하고 정관 성폭행을 하겠다는 그 몇몇 정말 못된 검사들과 판사들 때문에 왜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요, 국회가 일을 하게 해야 되고, 변호사 협회가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저놈의 변호사 협회도 최근에 보니까 일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저놈의 국회의원들도 정말 괜찮은 분 손꼽아 보니까 진짜 10손가락, 20손가락밖에 안 들어가는데 국회의원은 300명이라고 합니다. 저 300명이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법안 만들고 법 만들으라고 그 자리 만들어줬더니 맨날 돈 벌 생각이나 하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그런 특혜나 몰아다가 자기가 만든 회사, 자기 집안 회사에다 몰아주고 이런 짓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관예우가 완전히 건절되려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미법에서 왜 형사법은 12명의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게 하는 걸까요? 그거는요, 상식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가장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봐서 저 판결은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하면 이 판결 뒤에는 분명히 뭔가가 약속된 정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신의 명예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자신의 판결이 이 다음에 웃음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 그런 판사가 어디 있으며 이 다음에 자식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소를 하는 그런 검사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뒤에 더 큰 이 지금 겪는 이 모멸감보다 지금 겪는 이 욕보다 더 큰 뭔가가 있으니까 그 정관 예우를 기대하면서 이런 짓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이 판사들을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리고 전부 다 시간 놓치고 그래서 정말 처벌 한번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곧바로 국민들이 모여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판사직을 그만두게 하고 처벌을 받는,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렸을 때 처벌을 받는, 엉터리 기소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좋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 우리 같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을 해서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판단을 하는 법관들을 판단하고 검사들을 판단하고 정관예우의 그 악행들을, 사기와 강도, 강간, 살인을 멈추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왜 도대체 이런 엉터리 판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지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판사와 검사들이 조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소리 지릅시다. 바르게 살자고요. 정관예우 없애자고요. 숨어있는 정관예우들 전부 다 찾아서 처벌하자고. 런던에서 김인수였습니다.